그날 저는 장롱을 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. 어머니가 떠나신 뒤 처음 들어온 방, 여전히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엔 제가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. 장롱 깊은 곳에 손끝에 닿는 작은 봉투 하나. 나영아, 이건 내가 먼저 읽어라.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. 어머니가 왜 저에게만 이 봉투를 남기셨을까? 한참을 고민하다 저는 조용히 봉투를 열었습니다. 봉투 안에서 나온 종이, 손끝으로 느껴지는 그 얇은 촉감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. 저는 떨리는 숨을 참고 조심스레 글자를 읽기 시작했습니다. 나영아, 이건 너에게 먼저 전하고 싶구나. 너희에게 평생 말하지 못한 아이가 있다. 말하지 못한 아이. 방 안에는 정적만 남았습니다. 나는 어머니의 방을 다시 살폈습니다. 장록 안쪽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고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편지 몇 장이 있었습니다. 나는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. 그 아이는 세상에 오래 머물지 못했다. 나영 속삭임. 아이가 있었던 건가?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가 보호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. 어머니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 안의 슬픔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. 어머니가 평생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유를 저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.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.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.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. 남편, 어머니가 숨긴 아이 정말이야? 신우이, 그보다 왜 나영 씨에게 먼저 읽으라고 한 거야? 시동생, 어머니가 누구랑 연락을 했다는 거야? 편지에 지켜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영은 대답하지 못합니다. 편지 다음 장. 그 아이를 대신 지켜준 사람이 있다. 나는 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을 오래도록 보내왔다. 그리고 내 가진 것 중 일부를 남기고 싶다. 신우이, 유산을 그 사람에게 남긴다고? 시동생, 어머니가 누구한테 돈을 보낸 거야? 대체 누구야? 남편, 그만해. 어머니 뜻을 함부로 말하지 마. 신우이, 왜 나영 씨한테만 먼저 읽으라고 했냐고. 무슨 이유로? 나영 내적 독백. 저는 그 말이 가장 무서웠습니다. 늦은 밤 나영은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. 가장 깊은 곳에서 끈으로 묶인 오래된 편지 묶음을 발견했습니다. 편지를 펼칠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. 편지 내용. 아주머니, 아이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이 아이를 꼭 지켜드릴게요. 하지만 아이는 당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. 남편 울컥. 어머니가 이런 걸 혼자 겪으셨단 말이야. 마지막 편지. 그 아이를 돌봐준 사람은 우리와 아무런 피도 섞이지 않은 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였다. 나는 그분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다. 나영, 보호소 직원이었어. 남편, 그럼 우리가 의심했던 그런 게 아니었어? 나영, 응. 어머니는 그냥 감사함을 표현하려 했던 거야. 편지 마지막 줄. 너희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. 가족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. 가족 모두에게 적힌 봉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.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. 말하지 못한 아이가 있었지만 그 아이 덕분에 나는 너희 셋을 더 사랑했다. 부족한 엄마였지만 너희가 있어 살아낼 수 있었다. 나영아, 내가 너에게 먼저 읽으라고 한 건 내가 가족을 누구보다 먼저 챙기는 사람이기 때문이다. 너를 딸처럼 생각했다. 부디 서로 상처 주지 말아라. 남은 시간은 너희가 서로를 지켜야 한다. 신우이, 어머니가 이런 마음으로. 시동생, 괜히 의심했네. 남편, 미안해, 나영아. 너 혼자 감당하게 해서. 가족들은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.
어머니가 남긴 진심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. 방을 나서며 나영은 마지막으로 방 안을 바라보고 조용히 불을 끕니다. 나영 마지막 독백. 사람의 마음은 말하지 않아도 남습니다. 그리고 언젠가는 누군가를 다시 이어주기도 합니다. 오늘 사연은 시어머님이 남기신 작은 유언장이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마음이었습니다. 그 마음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서로를 더 깊이 바라보게 된 그런 이야기였죠. 다음 이야기도 당신의 밤에 잔잔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.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으셨다면 다음 밤에도 함께하고 싶습니다.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